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잔잔한 진동은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할 현재인 만큼 지켜야 할 원칙들을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개미들을 모시고 있는 마케팅 시간이다. 그럼 누가 모시고 있을까요? 당연히 미리 사뒀던 기관들이 모시려고 마케팅 뉴스를 열심히 나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간 지표들이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위에 블랙락이나 ETF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요. 이거 비트코인이란 게 있는데 2,070만 원이었어 올해 초에. 근데 이게 최근에 6천만 원을 넘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를 1월 초에 신청해서 승인될 것 같기 때문이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씁쓸한 얘기인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기관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대. 샀다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대. 아직 안 샀어. 더 오를 거야. 현물 ETF 출시를 대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디스가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중국을 신용평가 강등을 해버린 곳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유일했던 이제 그런 곳이 비트코인을 찬양을 하고 있다. 굉장히 포모가 올 법한 소식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만물이 랠리하고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올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폭등을 합니다. 12월 7일 날 빗썸에 오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1달러로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 코인마저도 상장이 되니까 상장 빔이 나온다는 거죠. 참 별게 다 오르는 정말 포모가 올 법한 장세입니다.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요. 블랙락이 아이비트코인 자기 현물 ETF 상품인 거죠. 2억 달러 일단 조금 소액 투입 소문 확산. 블랙록에게는요, 2억 달러가 사실 별거 아닌 돈이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나르고 있냐면요. 세계에서 ETF 전문가 2대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릭 발추나스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이 소문을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자가 얘기를 한다는 건 약간 포모가 올 법한 거죠. 심지어 국가급 루머도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산 것 같은 데입니다. 팩트는 아닌데요. 심지어 이거 9월 달에 있었던 얘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12월 초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립토의 은행 중에 한 CEO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카타르의 국왕이 9월 달에 엘살바도르에 방문을 했었대. 근데 아마도 비트코인 뭐 투자 어떻게 해요? 자문 받고 온 것 같은데 하는 겁니다. 참 가격이 오르면 별의별 소문마저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도요. 12월 6일자 사실 하락장에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 가상자산 보유기업 미실현 수익 세금 면제 검토. 양도세 면제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됐던 나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국가였던 거죠, 크립토를요. 근데 그 국가에서 보유세를 없애겠다. 검토입니다. 이제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크립토가 올라가니까 이런 뉴스마저도 여기 일본 세금 감면한데 눈에 들어온다. 참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주의해야 할 이런 원칙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조금 매운맛입니다. 조금 씁쓸한 충고일 수도 있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크립토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이거요, 2019년, 20년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피아트 머니가 있죠. 원 하나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참고로 최근에 원화로 코인을 산 거래량이 달러로 산 거래량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한국이요. 달러로 사는 전 세계 달러로 사는 코인의 거래량을 넘어버렸다. 정말 한국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피아트로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이 오르고 중간 시총 오르고 잡코인 오르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게 한 사이클인데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현재 주소와 미래 방향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첫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비트코인에서 잡코인까지 한 바퀴 돌았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최근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10월에서 11월에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요, 과거 19년, 20년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요. 과거에는 이게 순서대로 딱딱딱딱 내려왔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한번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 그냥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뭐 솔라나네, 아발란체네 막 오르고 또 아크네, 뭐 폴리메시네, 룸 네트워크네, 오브스네 이런 막 잡코인 있잖아요. 요런 코인도 막 순서 뒤죽박죽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 한 번, 알트 전체 한 번, 비트 한 번 하고 지금 쉬고 있는 형국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때는요, 알트코인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죠. 왜냐, 그 흡성 대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비트코인 오를 때는 알트 조용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알트코인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더라.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 후에 횡보를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를까? 요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차, 기준 또는 뭐 공부한 양에 따라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이제 트레이더들은 기존 강자들,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요런 친구들을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다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저평가 아직 안 오른 거 찾아보자. 뭐 알고랜드, 폴카다, 폴리건, 뭐 리플 등등 최근에 정말 많이 저평가 편을 많이 만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솔라나를 뭐 조금 사긴 했었지만 예전에 25,000원 뭐 SEC가 그 증권이라고 할 때 그때 샀었는데 지금 25,000원 했던 게 뭐 8만 원, 9만 원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사겠나요?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취향 차이니까 이건 본인의 선택일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알트코인 팔고 비트를 사야 되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막 혼자 치고 가고 알트는 안 따라왔잖아요. 당연히 정답은 N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트코인을 계속 얘기를 뭐 몇 달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요. 그 다음은 여기들 차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고 비트로 갈아탈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오래됐지만 실적이 없는 코인을 들고 가야 될까? 안 들고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이 코인이든 저 코인이든 25년 하반기 때는 다 오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됐는데 이 실적 없는 코인 콕 집으면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 코인의 비중은 조금 낮추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가로 팔고 이제 뭐 게임이니 AI니 아니면 실물 자산화 토큰이니 뭐 디파이니 여러 새로운 분야들 있잖아요. 저평가된 뭐 메타버스니 이런 쪽으로 조금 비중을 넘어가면서 25년 불장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왜요? 보여줘야 될 시기에 안 보여준다는 건요, 조금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 나오는 친구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새로운 쪽으로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검할 원칙 두 번째입니다. 기대감에 판다. 기대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잖아요. 뭐 거래소 업비트 상장이라든지 현물 ETF 기대감, 에어드랍 언제 뭐 스냅샷 해서 준대 또는 뭐 메인넷이라든지 뭐 칸쿤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런 기술 업그레이드 모두 다 기대감에 파는 게 좋겠더라. 저는 이게 제 원칙입니다. 최근에 형이 소개했던 코인 중에 하나 엑셀라라는 코인이 12월 7일 한 오후 6시쯤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뭐 2배, 3배 오르니까 좋을 법한 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형제가 서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 안 된다. 그거 25년 가져갈 때 이때까지 가져가고 싶었는데 업비트 상장되면 팔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요? 뭐 많이는 아니에요. 뭐 100만 원 정도 샀을 텐데 수십 배를 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한다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팔긴 팔았죠. 근데 이거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최근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참고로
동생인 저는 알트코인 소개를 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요? 소개를 하면요, 고점에 물리고 원망을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형은 알트코인 특집까지 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에 힘을 주고 집중을 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도 늦긴 했지만 더 싸게 샀을 때가 있었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코인이었죠. 뭐 가리나 뭐 폰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최근에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인도 감세 기대주여서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미 인도가 30%에서 양도세를 15%로 내려버렸다든지, 아니면 이 가리가 친가리라는 SNS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이 가리가 지금 뭐 1억 개 이상 다운이 됐다는데, 뭐 5억 개 틱톡처럼 뭐 7억 개 이렇게 다운이 돼버리면, 그래서 뭐 틱톡처럼 뭐 결제에 쓰이고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때까지 가리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 기대감이 현실화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 감세라든지 이 뭐 신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뭐 코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입니다. 대세로 떠오르는 토큰 증권주 뭐 크게 올랐다더라. 12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실물 자산화 토큰, 뭐 미술품도 있고 선박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다 뭐 사서 증권으로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내년도에 본격적이라는 거는요, 내년도 되면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식들도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감이 중요하다. 내년 현실화가 되면 이제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 또 하나, 뭐 11월 23일 날 게리 겐슬러마저도 한 공식 석상에 나와서 FTX가 법을 준수하면 이거 거래소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FTX 거래소의 토큰 FTT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기대감을 기억해 주라는 차원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공부하고 실행한다. 너무 중요해서 맨 뒤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 최근에 형이 알트코인 저평가 특집이라고 해서 계속 뭐 5번, 6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본인이 이 중에서 공부를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본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질문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어디서 사요? 저희가 어디서 사는지도 많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코인 마켓 캡이나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디서 사요까지 물어본다? 또는 뭐 더했던 것도 있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소, 이 코인 살 수 있는 거래소 좀 추천해 주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소는 없습니다. 참 실망스러웠었고요. 또 코인베이스, 정말 제가, 저희 채널은 불장을 맞이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기만 겪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주식 중에서는 코인베이스 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너는 소액이니까 가능했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런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든 핑계가 있는 거죠. 너는 된 핑계가 있고 나는 안 될 핑계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저희는 불장을 못 겪어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투잡을 갖든지 아니면 아껴 쓰든지 아니면 내 자산을 팔든지 뭐 집 팔았던 얘기, 뭐 전세로 내려오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었어요. 왜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 쓸 건 써야죠. 뭐 이 정도 집, 이 정도 차, 이 정도 외식, 뭐 이 정도 학원비 이런 건 다 유지를 하면서 이제 남들보다 다른 뭐 수익을 거두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하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지 그만큼 소수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실수나 경험담, 특히 뭐 저 단타에서 뭐 망했던 경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한 80% 제 주위에서 보면요. 21년도 물렸던 거 코인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결국은 또 올랐을 때 크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떨어졌을 때 안 사는데 올랐을 때 사는 거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짤인데요. 요 밑에 계시는 분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2019년도 때 유명했던 비트코인 설명해 줬던 그림인데요. 지금은 2,500만 원에 비트코인 샀다고 하면 굉장한 성공이지만 그 당시엔 고점에 물린 자들을 풍자했었던 그림인데요. 그러나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떠먹여주는 투자를 계속 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요 아래에 놀림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후에 확신이 든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약간은 제가 매운맛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저희들의 원칙과 경험이 투자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